네,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. 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먼저 화면으로 열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의 중심 이슈 이렇게 잡아주셨네요. 외국인 매도 일단 멈춤입니다. 저는 여기서 반갑긴 한데 일단 멈춤에 일단에 눈이 가네요. 예, 그러면 다시 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도 궁금하고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미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주세요. 요즘 보면 미증시보다 우리나라가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런 들고요.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. 미국은 매크로도 좋고 마이크로도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매크로는 이제 뭐 경제 지표, 소매 판매가 상당히 지표가 잘 나왔고요. 금융주들이 돌아가면서 시장을 견인합니다. 이번에는 또 그 골드만삭스가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금융주를 견인을 했고, 지수 중에서 제가 요새 자주 언급하는 지수가 다우 운송 지수 언급하고 있는데요. 1.7% 올랐습니다. 특히나 직전 고점 저항대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모습인데, 물류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 다우 운송 지수고, 그래서 물류가 좀 회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. 러셀 2000 지수는 약보합,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.7%가 올랐습니다. 종목별로 봤더니 역시 뭐 금융주가 단연 뭐 강했는데요. 돌아가면서 올라가네요. 골드만삭스가 3% 가까이 올랐고요. 그리고 경기에 민감한 캐터필러가 2.4%, 아메리칸 항공 1.7%, 포드 1.4%, 1.6%. 대개 그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다는 거. 기술주 중에서는 아마존이 좀 세게 움직였습니다. 3.3%가 올랐고, 예. 테슬라 플러스 3%. 그리고 여행주도 좋았어요. 트립닷컴이 1.8%가 올랐고, 반면에 좀 약했던 종목은 백신 관련 모더나가 1.8% 하락했습니다. 원자 달러 인덱스는 약보합 90달러 아래로 내려온 게 참 반가운데, 오늘도 환율 얘기를 조금 좀 하려고 해요. 외국인 예. 매매 관련해서. 중요하죠. 사실 우리나라 수급이에요. 그리고 그 유가는 또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배럴당 82달러대로 좀 올라섰고,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는 게 심상치 않아요. 지금 그 구리 가격이 2%나 올라가면서 1,200달러를 톤당 1,200달러 돌파했는데, 예. 구리 가격이 6월 달에 기록한 사상 최고가가 1,600달러예요.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 사상 최고치를 올라가고 있고, 10월 달에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원자재 가격은 아연입니다. 근데 금요일 날 무려 8%나 올랐어요, 하루에. 그리고 국제 10년물 금리는 나흘 만에 일단 그 상승을 했는데 뭐 크게 상승한 건 아니고요. 오늘 차트로 준비한 지표는 미국 소매 판매 지표를 준비를 했는데, 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예요. 마이너스 0.2% 예상인데 0.7%. 근데 더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게 사실은 8월 지표예요. 마이너스 0.8%를 예상했는데 플러스 0.7%가 나왔거든요. 근데 요거 발표했던 게 9월 16일인데 그 당시 뉴욕 증시가 올랐느냐? 빠졌습니다. 그러니까 더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빠졌다는 얘기는 지표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호재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국면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사실 보면 주변에 호황세는 늘 공존해 있는데 시장이 상승의 에너지가 맞느냐 하락의 에너지가 맞느냐에 따라서 악재를 더 민감하게 반영시키느냐 이런 여부에 따라 이제 움직이는데 요즘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좋다. 예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보셨습니다. 같아요. 에너지가 예. 좋다라는 예. 의견. 그럼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? 지난주 금요일에 또 눈에 띄는 수급 특징주 있을까요? 수급이 눈에 딱 들어온 종목이 하이브가 눈에 들어왔어요. 주가도 하이브. 6% 이상 올랐는데. 예. 그러니까 엔터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가 산 종목은 안 올라갈 것 같고 남이 갖고 있는 종목은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조금 딜레마에 좀 빠집니다. 오히려 나머지 엔터 3사들은 좀 약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뭐 돌아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ETF도 좀 말씀드렸었고요. 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, 그리고 이 종목 좀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빠졌죠. NC소프트, 삼성 SDI 이런 종목들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. 코스닥은 쌍끌이 매수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데 눈에 탁 들어온 섹터가 하나 있었어요. 바로 메타버스입니다. 예. 자이언트 스텝이 다스 연속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고, 위지익 스튜디오도 대단하죠. 지금 그 금요일에 쌍끌이 매수 났는데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고, 요 두 종목 정도만 그 우리 메타버스 관련 중에서는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. 솔브레인 홀딩스가 4월 연속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정도 좀 눈에 들어옵니다. 오늘 대장주로는 조금 말랑말랑하고 작은 종목 한번 가져봤어요. 그 지난 금요일 날
예. 한파 얘기하면서 이제 의복 좀 하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관전 포인트 때 예, 그 의복이랑 그 예. 캠핑 난로 뭐 이런 그렇죠. 것들 언급을 드렸는데. 온앵커 얘기 듣고 의복주들이 금요일에 강했었나 봐요. 그러니까 그렇게 의복주들이 많이 해석해 주셔서 올라오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포장해 주시네요. 그 중에서 이제 그 좀 움직임이 좀 만만해 보이는 종목을 한섬을 한번 들고 봤어요. 지금 예. 10월 들어 외국인 기관 매수하는 점이 좀 눈에 들어오고 금요일에 상당히 좀 세게 매수세가 좀 들어옵니다. 그리고 외국인이 그 사흘 연속 사고 있고 기관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좀 나흘 연속 사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과 달리 실적이 좋아요. 그러니까 그 약점도 있는데 실적이 3분기에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이 회사는 온라인도 좋고 오프라인도 좋아요. 특히 이제 오프라인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을 법도 한데 이 회사는 의외로 그쪽에서도 선전을 했고 추석 특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. 그리고 뭐니 해도 이 회사는 온라인 중심으로 좀 성장의 축이 좀 옮겨가고 있다. 그래서 좀 그 온라인 비중이 높아지면서 다른 비용들이 줄어드니까 수익성도 좋아지는 이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 PER이 다른 의복주들이 보통 10배는 넘어가는데 9배, 9배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이 회사가 화장품 사업을 좀 벌여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빨리 정착을 할지 이 부분이 아마 그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뭐 비싸 보이진 않네요. 예. 예. 의류주 안에서 워낙 이제 시세 분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고민 많으실 텐데 한섬을 수급 대장주로 꼽아주셨습니다. 좀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. 자,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. 일단 외국인들 물량 던지던 거 멈춤. 네. 그 이후는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외국인이 지금 덜 팔기만 해도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예. 여러 가지 여건을 봤는데 환율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. 환율이 1,200원이 과거에 진짜 뭐 큰 사건이 없다 그러면은 1,200원 정도는 일반적으로 고점이라고 그랬었는데 딱 거기서 머리 맞고 떨어져 주는데 상당히 좀 기분은 좋죠. 그리고 장대 음봉 한번 나오고 이틀 연속 개파락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외국인의 좀 매도세를 진정시키는 뭐 매수로 전환되면 좋겠지만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화에 대해서는 요새 시각들이 조금 변하네요. 지금 93달러대로 내려왔는데 달러 강세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 원인은 뭐냐면은 9월 달에 OECD에서 국가별로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을 했는데 미국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. 반면에 유로 지역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. 우리나라도 상향됐고 그렇다면은 EU가 오히려 그 성장이 더 좋다 그러면은 그 달러가 그 계속 강세를 갈 이유는 좀 적다. 그리고 특히나 백신 접종률도 미국이 단연치고 나갔었잖아요. 근데 지금 EU가 더 그 위로 올라왔어요. 이런 상황을 보면은 위드 코로나 또 EU 쪽에서 좀 더 빨리 가는 게 아닌가. 그렇다면은 달러가 강세로 갈 만한 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다. 이렇게 많이들 보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외국인들 참 끝없이 주식 팔잖아요. 그래서 시가총액 비중이 어느 정도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좀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. 제가 2010년부터 무려 11년,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32% 정도가 바닥이었습니다. 그 차트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제가 준비한 차트를. 예, 이 차트입니다. 제가 빨간 선으로 좀 그려놨는데 저게 한 32% 정도 돼요. 과거 이 정도면은 거의 팔 만큼 팔았던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물량이 나올 만큼 나왔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한 판단은 아닐 것 같고 또 근데 반면에 생각해 볼 부분이 제가 이제 뭐 외국인이 사주면 좋겠지만 일단 매도 일단 멈춤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11월 달에 두 가지가 큰 이슈가 있어요. 우선 테이퍼링이 아무래도 11월 달에 있을 것 같죠. 유력시로 시장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. 물론 11월.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할 텐데 어느 게 더 그 힘이 세느냐 테이퍼링이 당연히 더 세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런 부분 중에 또 하나 있고 11월 달 하면은 또 굉장히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죠. MSCI의 리밸런싱이 있습니다. 지금 올해 2월, 5월, 8월 지금 그 2월 달엔 차라리 덜 퍼졌고 5월하고 8월에는 아주 물량을 쏟아냈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요인인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외국인 매도세가 좀 진정되기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. 그 근거는
급매물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. 신용잔고가 아주 급속하게 줄어들었고 주식형 펀드로 돈 계속 들어옵니다. 지금 11일 연속 들어오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뭐 그 시장 흐름이 좀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특징적인 게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. 예. 이런 부분들 보면은 외국인이 덜 팔기만 해도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연기금이 10월 중에 코스피를 440억 매도를 했어요. 전체적으로. 근데 중형주에 대해서는 1,5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. 중형주만 사고 있는 거예요. 지금 그 차트로도 제가 그 중형주 지수하고 연기금 매매를 나타냈는데 중형주를 꾸준히 사고 있고 그럼 어떤 종목들을 사느냐 요 조건을 몇 가지를 달아봤습니다. 10월 중에 연기금이 그 매수를 하면서 연기금 이외의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주식을 사주고 있고 외국인도 사주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좀 골라봤는데 뭐 이 종목 중에서 정말로 딴 거 하나도 안 보고 수급 흐름만 놓고 보면은 제일 좋아 보이는 건 하이트질러입니다. 근데 하이트질러는 실적에 대해서 조금 무려 섞인 전망들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수급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제가 자신 있게 제시하지 못하는 종목이고 그 외에 이제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수급 흐름이 현대해상 이런 종목들이 수급 흐름이 상당히 좀 그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다 좀 꼽을 수 있습니다. 연기금 사는 중소형주는 아마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. 예, 마침 오늘부터 수도권은 접종자 4명 포함해서 8명까지 모일 수 있죠. 네. 그래서 이제 알코올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하이트질로 말씀해 주셨죠. 하이트질러 얘기를 하면서 당장 3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 4분기에는 아마도 이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리포트들을 제가 좀 보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는데 일봉 차트 보거나 수급 차트 보거나 보면은 굉장히 꼬시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. 그래서 좀 관심은 두고 보고 있습니다. 하이트질러라는 네. 종목. 실적보다 스토리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기억해 보도록 하고 자 오늘 장은 어떻게 될까요? 저는 뭐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지수대별 매물 분포 말씀드리면서 3,100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. 조금만 툭밀어도 올라가는 지수가 3,100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도 금액내에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할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낙폭과 대주들 뭐 그 카카오니 네이버니 뭐 NC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. 지금 여기서 뭐 그 교차 매매를 한다는 거는 아직은 좀 밀려 보인다. 그래서 대략 3,100 언저리까지 가면은 거기서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포트폴리오 교체는 그 정도 시점에서 하는 게 어떨까. 지금은 조금 더 손해 많이 본 종목들 조금 더 들고 가면서 조금 더 반등, 추가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여기까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